예,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이재명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줄여서 예전 예산 전쟁, 이제는 재정 개혁이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은 박동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막 이력이 화려하세요. 보니까 브레인파크 대표, 이재명 대통령 전 메시지 실장,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다. 네, 재정 전략 간담회 실제 주역. 이따가 그 행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재정 주권 시민행동 공동대표, 그다음에 그 옆에 김혜민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분도 화려하세요. 국민의힘 해체행동 광명 촛불행동 상임대표, 네, 전 국회 보좌관, 네. 재정 주권 시민행동 지금 박동환님과 함께 공동대표. 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많이 뵀어요. 지금 박동환님도 많이 뵌 얼굴이고. 그렇습니까? 저 김혜민님도요. 저도 촛불행동 뭐 이제 간판만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 운영위원이잖아요. 아, 예. 광명 촛불행동 대표세요. 예. 반갑구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저 국회 보좌관 출신이시구나. 네네. 마지막이 어디였어요? 저희 민주당의 서른 국회의원실이었어요. 서른 국회의원실. 네. 그분 나가시는 바람에 이제 일자리 잃으셨구나. 아니, 그 전에 잃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방송이 기획된 거는요. 대통령이 재정 전략이요. 전략이 아니라 아낀다 할 때 전략. 네, 맞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하면 전략할 거냐 하는 8월 13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런 문제점이 있었어라고 인식하게 된 그 일부를 좀 방송 전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요. 특히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때 그렇게 허투루 쓰인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말 되면은 내년 예산 관련한 또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고 또 예산 국회가 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또 무슨 뭐 해를 넘기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한번 그 준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 방송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일단 동영상을 짧게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 맥을 한번 잡기 위해서 동영상 일단 하나 보겠습니다. 최상목이 임명한 기재부 관료가 자꾸 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참교육합니다.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번에는 하기로 하죠 그냥. 일단 예전에 하면 안 돼요? 아니, 문제가 국가 예산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국가 예산을 다 국회에다 다 보낼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집행 자체는 비밀도 아니고 예, 안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해 그냥. 모든 예산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자, 상당 네, 알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뭐 사연도 많고 뭐 그럴 텐데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확정된 거는 다 공개하자.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럼 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기재부 관료가 계속 머뭇거리는 상황이에요. 왜 저랬을까요? 그동안에 뭐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고도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동영상을 보시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다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 얼마 이렇게 한 줄 써놓은 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 10장, 20장 설명을 붙여놓은 것도 공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기재부나 이런 예산 당국에서 공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목 정도와 총액 정도를 공개하는 걸 말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 예산의 사업 설명서, 그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부 사업이 한 8,000개 내지 9,000개 되는데 그 사업별로 10장 내지 20장, 30장 정도의 그 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쓰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았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쓰였고 매년 결산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게 이런 예산이구나 보고 그다음에
좀 이거 고쳐야 된다, 잘못 쓰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관료 입장에서는 사례가 없다 느낌도 있는 거죠. 네, 사례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 이제 국회에 넘어가는 순간 다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회로 넘어오는 예산서가 한 사업 설명서가 한 11만 쪽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거를 뭐 국회의원도 다 보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보좌관들도 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감시자가 돼서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예산 당국이나 이런 또 권력이 뭔가 좀 장난을 한다든가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걸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또 그때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다 보는 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짧게 한 번만 더 볼게요. 뭔가 있어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께서 재정지출구조 조정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PPT 문제 나온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4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석탄 문제입니다. 마지막 탄광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간 탄광이 2030년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이런 현상이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광적에 대한 지원이 진짜 그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업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지역을 살린다 는 차원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주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20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연탄이 싼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싼 건데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예. 그 문제가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온 거예요. 그 행사가 재정 전략, 예, 전략 전술할 때 전략이 아니라 전략 아끼는 재정 전략 간담회인데 그때 8월 13일이었는데 우리도 방송에서 다루어서 네. 와 이렇게 국정을 저렇게 시작하시나 싶은. 그 우리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저쪽 프레임대로만 하면 현금 살포하는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아낄 건 아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 재정 전략 간담회로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의 공동대표 재정 주권 시민행동이 시작되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일자리 주신 건데 아니 뭐 돈을 벌지 못할 것 돈을 같습니다. 버는 일자리는 아니고 예. 자원봉사 일자리였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월급 받으려고 대통령 하겠어요? 아, 사회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예. 보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동원 대표님은 또 이 행사랑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재정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지출구조 조정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요청을 했고요. 저희 그 브레인파크 같은 경우는 나라살림연구소하고 항상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 중에 좀 낭비되고 있는 거, 돈은 편성해 놨는데 안 쓰는 돈, 이렇게 좀 여유 재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런 주제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그 서류를 문서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들하고 같이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예전에 새날 방송 나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기억을 하시는군요. 지금 생각하니까 브레인파크가 생각이 나서. 예, 그때 정책 문제로 좀 예. 나왔죠. 예, 지방 공권 관련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글쎄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시구나. 예. 어쨌건 저는 그렇게 해요. 쓸 돈은 쓰고 네, 맞습니다. 아낄 건 아끼자. 네. 새는 돈이 너무 많다. 그때 그 행사에서 여러 가지가 다뤄졌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무엇이 다뤄졌을까요? 주제 그때 다뤄졌던 주제. 금방 보신 거 이제 뭐 석탄, 연탄 얘기도 좀 다뤘고요. 그러니까 값싸고 환경에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 그 연탄, 석탄에 보조금을 주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뺏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SOC 예산, 뭐 도로, 철도 공사를 하는데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여러 가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 영향 평가가 늦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덕도 공항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묶여 있으니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SOC 예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골프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88 골프장 그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그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다뤄졌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한 30개 정도 이렇게 이슈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실제로 한 뭐 10가지 정도 요 정도밖에 다루지 못했던 것이 조금 그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공개됐던 거 말고 비공개 회의나 토론은 없었습니다. 이제 자료를 만들었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좋을까. 나라살림연구소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슈가 이제 한 25개, 30개 정도 그렇게 이제 잡았었는데 그 중에 좀 대중적이고 국민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토론이 된 거죠. 관심을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릇 좀 쉽고 그 중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 하나 있죠. 네, 친일파? 친일파. 네, 맞습니다.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가 2006년도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어쨌든 이게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환수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대상자가 168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2,373억 어치의 규모의 부동산 재산 확인했는데 진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지만 환수된 것이 84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환수될지가 사실 좀 미지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환수된 것들이 이제 독립유공자들 자녀나 이렇게 생활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독립유공자들 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속 힘드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네, 이 부분. 네. 그저 최근에 나왔던 보도 중에 윤석열 정부 때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0건, 네. 1,500억 미환수 이런 게 나왔었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 다뤘던 것 중에 네. 이완용 이제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네. 했더니 이완용 일가의 땅이 여의도 7배. 아,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국가로 귀속되면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재정을 전략하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포함됐던 거라는 거죠. 네, 네. 이제 친일파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2006년부터 9년까지 그 친일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거든요. 일단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 다음에 친일 당사자, 그러니까 자식들의 재산은 추적을 안 하고 당사자 재산만 추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후손들한테 차명으로 남긴 재산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했었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런 거 하면 소송이 들어올 거잖아요. 소송이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확실한 것 위주로 그렇게 환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재산이 좀 누락이 돼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조사위원회를 재개를 한다든가 또는 그 환수 절차를 조금 더 밟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300억 중에 한 800억 정도밖에 환수를 못했는데 사실 2,300억이라고 범위를 잡은 것 자체도 그건 아주 축소해서 잡은 거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이 네. 됩니다. 꼭 그런 거 잡을 때는 현재 시가가 아니라 뭐 한 10년, 20년 전 시가 뭐 이런 걸로. 네. 자,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기조 쓸 때 쓰고 네. 아낄 건 아끼자. 네. 그래서 사실은 아낀 돈으로 쓸 때 쓰자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아마 그게 공개 행사로 재정 전략 간담회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기획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행사로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네. 또 관심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 네. 칼을 빼드신 거 같아요. 네. 재정 주권 시민 행동.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네. 것처럼 네. 재정 주권 시민 네. 행동.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주권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국민 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일정 정도의 예산에
이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그게 사실 1%도 안 되거든요. 지자체들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돼서 직접 심의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참여를 뛰어넘어서 주인이 되자. 이런 취지로 재정주권 시민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선배님들이랑 이제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오늘 방송은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금기의 판도라의 상자를 네. 딱 여는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예산 우리가 감시할게 이런 차원의 방송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왜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씀드렸는지는 이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어쨌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언론 보도에 네. 자 내년도 예산 심사한다더라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 예산 수립에 있어 갖고 시작되는 건 굉장히 일찍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10월쯤 되면은 이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부로 이제 내년에 뭐 개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획재정부로 5월 달까지 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자를 건 자르고 뭐 주로 자르겠죠.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2일쯤 되면 국회로 이제 넘어가죠. 9월 2, 3일죠? 네, 그때가 넘어가는 이제 종이 페이지 수가 한 12만 쪽, 13만 쪽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이제 왜 저- 한 개 부처가 이제 예를 들면 문체부 같은 경우는 한 5,400쪽, 뭐 농림부 뭐 이런 데는 또 한 뭐 몇천, 한 3, 4천 쪽 되고요. 저기 뭐 우리 산림청 같은 데는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쪽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예산안 사업 설명서거든요. 보통 그냥 그 이 예산 아는 분들이 하는 얘기,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로 2-1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예산 서류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 사업별로 상세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해놓은 그동안 얼마 썼고 결산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쓰이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았고 뭐 성과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 합치면 한 11만 쪽 정도 됩니다. 지금 11만 쪽이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공개하자는 거죠. 네. 그 11만 쪽 하니까 문득 뭐 이 방송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권 자료가 7만 쪽이라고 하니까 야 그 선거법 위반을 다루려고 정부 예산의 한 4분의 3을 와 나쁜 놈들이었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건 대통령은요 아마 본인의 철학 같아요. 네. 비공개를 하면 안 된다. 네. 거기서 비리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 예산 내역 공개한다 해가지고 지금 그때 8월 13일 기점으로 해서 웬만하면 오픈하자.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재부 예산 기능을 띄어내는 거. 근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뭐 일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역대 최초로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공개하게 되는 아마 그게 본인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철학에 맞습니다.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김혜민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 1-1부터 3-1 뭐 이래 3-2까지 다 있는데 그 사실 보면 숫자밖에 없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1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고 내가 있었던 단체 아니면 내가 있었던 기관에 이렇게 예산이 쓰이고 있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전격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회 제가 근무할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좀 잘 안 됐고 이제 제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행동을 만들어서 이 16만 한 10만 페이지가 넘는 거를 저희가 AI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사업별로 검색도 가능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공개 안 했죠. 오늘 하려고 지금 준비를 근데 한 거죠. 이미 그 새날 방송에서 홍보를 다 하셔가지고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써머리 요약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 좀 어렵긴 한데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진짜 가장 공적인 돈인데 네. 요거를 자기들끼리 깜깜이로 왜 보통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뭐 정당을 떠나가지고요 연말 되면
우리 지역구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그 정권의 기재부한테 잘 보여서 따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현수막에 가려진 실제로 잘못 쓰이고 있는 돈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재정 주권 시민행동이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거든요. 지금 저게 지금 이 단체랑 관련이 있어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같이 이제 하시기로 한 분이 여기 의정부에 이제 지금 시의원 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또 기자회견까지 해주셔서 저희야 감사한. 이제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 예산도 공개돼야 되지만 시도 예산, 시군구 예산 다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방 예산. 예, 맞습니다. 이 저희 단체도 사실은 각 지역별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생각 있는 지방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조금 더 키워보자.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아지도록 하자. 저 재정전략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정창수 소장이 전체 국민 중에 1%만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뭐 지출 구조 조정을 별도로 안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다 할 거다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정부 시에서 그 한 시의원이 이 전체 의정부시에서 쓰이는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사업들이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얼마나 쓰였는지 집행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재정 시스템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나중에 새날에서도 한번 모셔서 이게 정부 차원 말고 또 조그마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건지 그렇겠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감시 아니에요. 원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논리 중에 그게 있었는데 개인당 심사해야 되는 금액이 몇 조 된다. 국회의원 한 명당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네. 다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잘못 네. 쓰이는 돈 없나.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공적인 업무도 아닌데 시장 군수가 사적으로 쓰는 돈을 공적인 경우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주로 어떤 쪽에 배정이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제 시장 이 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해서 사실은 별로 안 필요한데 뭔가 길거리에 뭐 건물 같은 거 하나 쫙 있으면 이제 표가 되잖아요. 여러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뭐 청년수당을 좀 주라, 농민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오세훈이도 네. 지금 너들섬에 수천억 들여서 돈 모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방송실 바로 옆에 네. 갑자기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렇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냐면 이제 예산을 네. 연말 되니까 이제 써야 되고 네. 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아 있고 그렇게 네. 낭비되는 돈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럴 수 네. 있다는 거죠. 근데 근데- 그것을 낱낱이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하겠죠. 아까 중요한 이야기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 주로 예산이 쓰이냐를 보는 거에 따라서 네. 주로 이제 이 오세훈처럼 랜드마크 만드는 데만 돈을 막 퍽퍽 써대고 네. 한강버스 그 예산은 사실 SH에다가 음, 그런 방식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본격적인 이야기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이 들어섰을 때 네, 갑자기 정확하게는 53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53조의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확 튀어나오는 상황이 와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소위 이제 극우 보수 정당과 기재부 관료들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지만 한편이었었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 그걸 이제 좀 주자라는 거고 돈 없다, 적자 재정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50몇 조를 이제 내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기재부가 독점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폐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사실은 저희들도 이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낱낱이 10원짜리 하나까지 싹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을 못한다. 그런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상하게 기재부 뭐 장관이나 차관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국민의힘으로 가더라고요. 그 실제로 국가 재정을 이런저런 자기의 정치적인 진로 또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추경호도 그렇고 김대기도 그렇고 성원석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기득권처럼 기재부 기득권은 항상 늘 한국의 기득권 안에 네. 같이 들어 있어서 네. 저런 사람들이 또 이제 국회로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살아남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이 방송이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이냐면 그런 측면인 거죠.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거대한 기득권들이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단적인 모습을 아까 그 조치에서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기재부 공무원도 대통령이 하라는데도 망설이고 머뭇거릴 수밖에 네. 없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국회에 이미 지금 예산안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뭐 한 달 걸린 거죠. 한 달. 한 달 동안? 네. 그럼 저프랭이 집회도 안 나가고 AI로. AI로? 네, 네. 그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겠네요. 네, 10만 쪽이 넘습니다. 거의 11만 쪽 가깝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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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날 것으로 그냥 네. 완전히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날 것으로 쉽게 완전. 표현하면 판도라의 상자. 네. 근데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자료를 보여줘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아니면은. 아. 이게 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분의 역할이 중요하신 거죠.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국회에서도 이걸 날 것으로 공개하는 건 좀 불편해한다면서요.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얼마 전에 국회 입법 박람회라는 걸 잔디 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예산안을 좀 공개하는 게 어떠냐라는 건의를 국회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그 뭐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 아니냐라는 논리 또 여러 부처에서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2-1은 빼고 2-1이 단대 사실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예산안 사업 설명서거든요. 그거 11만 쪽은 빼고 나머지를 공개라는 말도 못 쓰고 설명이라는 말로 그러네. 아주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우리 돈을 우리가 알겠다는데 기밀일 수 있어요? 아니 국회에 그 부처가 국회 예산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대표한테 낸 거잖아요. 네. 그럼 공개한 겁니다. 네. 그는 공개한 건데 그거를 좀 더 국민들이 보기 좋게 그러니까 접근하기 편하게 공개를 하자라는 것이 이미 뭐 국회의원들 손으로 넘어오는 국회로 예산이 넘어오는 순간 국민한테 공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도 분리해버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 때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 네. 이 예산은 잘 된 거냐 잘못된 거냐. 네. 그리고 우리가 돕는 차원에서. 네. 8월 13일 날 재정 절약 간담회 할 때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다 들여다보냐고. 국회의원도 안 본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걸. 그리고 그 뭐 기재부 공무원들도 사실은 자기 맡은 분야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큰 것만 이슈 되는 것만 봐도 안 되거든요. 1, 2억짜리 모으면 그게 1,000억, 2,000억 되고 그다음에 1조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집단지성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전문가, 민간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업,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놓으면 맞죠. 네, 그러면은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정보가 독점이 될 때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다 공개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NGO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GO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시민단체 중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막
이렇게 막 성장을 하게 되면 진짜 이 세금 받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좀 늘 거다. 왜 최근에 윤석열이 세금으로 캄보디아 ODA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불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캄보디아 가서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까지 관심을 갖다가 보면 이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ODA 잠깐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에 1조 정도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6년 예산에서 조정을 했죠. 1조 2천억 정도를 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1조 정도 늘어나려면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각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어느 나라에 우선적으로 주는 게 좋은가 그 ODA 이거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뭔가 교류를 통해서 나중에 또 우리 기업의 투자 이런 거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마구 막 1조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산이 작년보다 ODA가 1조 늘어났네 이런 걸 국민들이 알면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왜 갑자기 캄보디아 뭐 이런데 800억씩 뭐 1천억씩 늘어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도 그런 일을 못 하겠죠 함부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몰라서 당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금부터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 최초라고. 네. 최초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나는 네. 역사에 남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공개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저게 만들었습니다. 사이트인 거예요. 네, 네. 재정주권 시민행동이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주권.kr을 치시면은 저기 네. 바로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재정주권.kr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들어갔어. 네. 이 다음부터 소개를 좀. 그러면 이제 다 보시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빨간색을 칠한 부분이 뭐냐면은 회원가입이 있고요. 회원가입을 해야 댓글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회원가입 안 해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검색이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그 돋보기 모양이 있는 거를 검색을 이제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게 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 검색하면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쭉 뜨는 겁니다. 네. 예산 제목 중에 대통령이라고 이제 들어간 예산. 네. 그러네. 저 보니까 네. 정부별 기관별 예산안 대통령실 경호처 국회 인권위 뭐 쫙 나와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11만 쪽짜리라고 하는데. 네, 네. 야, 요즘에 AI가 다 해주니까 막.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 예산이지만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 지방 예산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해야 되는 그다음이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자원이 요즘 이제 이슈였잖아요. 네, 화제.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거기서 왜 뭐 이렇게 기초적인 관리가 왜 안 된 거지? 왜 얼마나 노후화돼 있었던 거지?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보면은 지금 좀 이렇게 좀 검색해서 좀 보시면 사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본원에 보면은 노후 자동 제어 설비 교체라고 막 돼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11년 이후에는 뭐 교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계속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 그런 것들, 지났다면서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볼 때는 이거 빨리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결국은 이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거는 그 부처에서 올렸을 거예요. 행안부에서. 근데 아마 기재부가 잘랐을 겁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연도에 맞춰가지고 그 예산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가 자르죠. 이런 것도 자르는 것도 사실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국민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는. 기재부가 ODA 예산 올릴 때는 네. 그냥 통과시켜줬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자료 화면 없지만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입틀막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재학생들 졸업생들 모아서 입틀막 대책위 꾸려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카이스트 다니셨어요? 네, 졸업생으로. 졸업생으로. 네, 지금은 이제 또 다니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하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최상목이 지시한 걸로. 최상목이 그 당시에 10조로 줄여라. R&D 예산. 네. 그러니까 25조 되는 거를 사실 뭐 30조 정도, 이번에 35조 가까이 되잖아요. 10조로 줄여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와, 그건 그러면- 진짜 사건이죠, 진짜. 네. 출연위원회, 그러니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대전에 쭉 있잖아요. 무슨 연구소용.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만 1만 2천 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5조인데 나머지 5조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라라고 그렇게 최상목이 지시를 내린 그게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된다면서. 네,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게 그게 이제 과기부는 거기서 꼼짝 못한 거죠. 그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이를테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그렇게까지 막 삭감하라고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민이 감시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R&D 예산이 네. 15조 준 거예요? 그래서 25조까지 늘렸다라는 게 이제 과기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한 25조 승주조 네. 4조 7천억 정도를 잘랐죠. 그때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네, 막 그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네. 거기서 아낀 돈은 분명히 딴 네. 데론가 들어갔을 거고. 딴 데로 들어갔죠. 요거를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씨.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네. 그 돈 어딘가에 첫 번째 네. 이유는 네. 부자 감세로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떼웠나 네. 아니면 들어가야 될 돈을 딴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나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충분히 의심 가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글로벌 R&D였어요. 이것도 사실 캄보디아 같은 비슷한 사업인 거죠. 해외 순방용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R&D 예산을 엄청 삭감하면서 유일하게 글로벌 R&D만 5,500억에서 1조 2천억으로 늘렸다고. 글로벌 R&D를 어디다 쓰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을 해라. 뭐 영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협력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다 문제다라고 했지만 세부 내역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 제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또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계속 한번 가보시죠. 그럼 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자, 보면은 2-1 사업 설명자를 보면은 요번에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석탄 이슈입니다. 석탄. 네, 이 석탄 이슈인데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타 시민단체 언론 민원 해당 사항 없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 부처에서 거짓말했다. 왜냐하면 그다음 거 넘어가시면은 이거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하나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쓸 수가 있는가? 저는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된다. 보면은 그 예산안 설명자를 보면은 언론에서 지적한 게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게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거 해당 사항 없는 사업들 없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이런 것도 다 국민들이 살펴보고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 보좌진들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다 방치된 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이제 공개를 한 거다. 저 양식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민단체 언론 또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이렇게 이제 양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그런 일이 있었나를 적어주면 그럼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일일이 자기가 검색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쓰기가 참 쉽지 않죠. 부처에서는. 그래서 이제 많이 누락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그래.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 엄청 큰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부터 네. 해도.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대충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세금을 줄줄 세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네, 이런 맞습니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대한석탄공사 석탄.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석탄에 아직도 돈을 막 이렇게 수조 원씩 쓰고 있나? 이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대한석탄공사가 적자가 심해가지고 여기만 들어가는 돈이 지금 보면은 여기 출자금만 350억, 뭐 280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세금이 여기에 지금 투여되고 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거 국민들이 같이 감시해야 된다. 그 석탄을 안 캐는데 네. 그거 보조해주는 돈이 훨씬 더 그걸로 돈 벌고 뭐 그 이야기였죠 그때. 네, 그렇죠. 보조금 계속 주고 있고 석탄공사 입장에서는 기간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이상. 그러면 이 적자를 결국 누가 책임질 거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M1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양산업화 되면 네, 예산을 적게 주면서 차츰차츰 규모를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안 하고 있고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를테면은 석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가 잘리는데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뭐 부처에서는 어떻게 손을 안 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10년씩 20년씩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적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광업공사에서 하는 탄광은 다 없어졌고요. 다 문 닫았고 민간 탄광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좀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재취업을 하게끔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광산이 남아 있음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정창수 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석유안전관리원이라고 있답니다. 옛날에 그 가짜 석유 처음 들어봐요. 가짜 석유 문제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짜 석유 찾아내고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요새 가짜 석유를 누가 팝니까? 근데 조직은 그대로 있고 예산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재정절약 간담회 때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이 재정절감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셀 수가 없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디 가다 보면요, 뭔가 무슨 원 엄청 많아요. 예,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두세 개씩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엄청 많이 달려 있죠. 지자체도 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기관들 많이 있는데 보통 무슨 뭐 진흥원, 뭐 관리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무슨 협회, 또 재정이 들어가는 뭐 재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사 중복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또 일자리, 취업 보장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설립 목적을 다 했는데 아까 석유안전관리원처럼 그 남아 있는 기관도 있고 뭐 석탄연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공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년 예산안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은 기재부가 예산안을 짜서 국회로 던지면 네. 국회가 막 삭감하겠다 뭐 하겠다 해도 사실은 1, 2조밖에 못 깎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의 뭐 2%도 안 되고요. 뭐 0.8% 1% 정도 삭감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조금 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이전에는 기재부가 일일이 하나씩 부채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뭐 깎거나 조정을 해주거나 이랬는데 최근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재부가 각 부처에 총액을 주고 그 총액을 가지고 탑다운으로 이제 부처가 사업을 편성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기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국회에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분야가 있고 부문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고 내역 사업이 있고 이제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사업 단위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 범위 안에서는 A 사업을 떼다가 B 사업이 조금 더 보태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예산 심의권이 조금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 그 조정권은 없었죠.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삭감하는 것만 증액은 못하고 증액 못하고 삭감하는 것만 했었는데 요 이제 큰 틀에서 A 사업이 있고 A 사업 밑에 단위 사업이 A-A2, A3 이렇게 있으면 이 A 사업 범위 내에서는 A1 걸 뽑아다가 A2에다 더 주고 이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게 예산 전용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일종의 전형이죠.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전용이 일단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작업을 잘 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네요. 예, 실제로는 우리 이제 국회가 주로 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싸우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싸우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거, 언론에 좀 보도됐던 거, 감사원에서 좀 지적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이 1% 2%도 안 되는 거죠. 거의 98%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보통 그 국가 예산의 상당수는 인건비 아니에요? 공무원들 인건비가 인건비. 많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교육재정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선생님들 인건비니까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경상 경비들 빼고 나머지 비용들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단위가 없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하자, 집단 지성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전부 다 공개를. 그러니까 상당수 인건비를 빼고 나면 네.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아까 R&D라고 보거든요. 네. 국가가 해줘야만 네. 되는 거. 네. 그걸로 그런 식으로 깎아버려도 그나마 민주당이 다수 야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머지 자료 2개 한번 좀 볼게요. 이건 뭐예요? 주요 내용 사업 구조. 아, 이거는 아까 이제 연장선인데요.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아까 그거. 네, 이렇게 계속 그 2024년 보면 무려 400억 가까이가 들어갔다는. 400억? 네. 대한석탄공사에. 나는요 그게 지금 연말 되면은 연탄 나르는 뭐 그런 행사하잖아요. 네, 네, 네. 아직도 석탄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아, 이제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민영 탄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다음 자료는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나라살림 Q&A, 나라살림 연구소에 올라온 글이신데 이렇게 관심이 답을 많으시거든요. 내가 있는데 뭔가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사이트에 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국회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회원 가입하세요. 저기 네. 들어가셨고 네, 그 재정주권.kr 네. 거기 들어가시면요 그 구글에서 가면 바로 나오기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도 오늘 방송 안내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저기 저 한글 주소가 안 먹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걸어놨기 네. 때문에 가셔가지고 네,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참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네, 클릭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네. 한번 이게 지금 예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년 예산 아닌데 사실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산 타고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기재부 관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는가 봐달라는 거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공약사항 이행하는 거. 아. 그다음에 이제 저는 대표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나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국정과제들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라도 지출 구조 조정은 필요한데 그거를 국민들이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리자.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드립시다. 저 예산안에 대법원 옮기고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죠 아직. 대법원 지방으로 옮기. 아, 네네, 그거 들어가 대법원 있습니다. 치고 들어가시오. 네, 그래요? 다 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네, 근데 지방법원으로 옮기는 건 아닌데 지방법원 중축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건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슈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 사이트 꼭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까지 쭉 해주시고요. 오늘 첫 방송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 자체가 네, 달리 말하면 도둑질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독립방송 소문내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청년 창업에 관심이 있다. 그럼 청년 창업 네 글자를 치고 들어가서 어떤 예산들이 어떤 이유로 배정이 돼 있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뭐 신혼 부부 주택, 뭐 신혼 부부 이런 식으로 또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그 국민들이 재정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해야죠. 이거 이런 데다 돈 왜 쓰냐. 예. 뭐 이렇게 제보를 그러네요. 하고. 예. 근데 이게 1회잖아요. 네. 다음 주엔 뭐 하실 거예요? 아, 다음 무슨 주에는 이야기? 이제 예산 하나씩 한번 봐요? 네, 다 봐야 됩니다. 우리 저희 볼 게 너무나 다음 주에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한번 볼까요? 네, 검찰을 봐야 되잖아요. 대법원. 그러네. 네, 근데 검찰 검찰은 대법원. 지금 저 해체가 되는 상황이고 네. 기재부 분리도 그때 당시 발표하고 나서 6개월 유예의 기간이었죠. 네, 그럼 언제부터예요? 내년 1월. 1월 내년 달에 1월부터. 이제 예, 네.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산을 어디부터 할까요? 그냥 한번 정해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제 뭐 내년 9월이면 해체가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일단 뭐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독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새날 입장에서. 그래서 검찰로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사법부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법부 좋습니다. 사법부, 대법원, 네. 뭐 법무부 네, 예산 어떻습니까? 법무부. 네, 그런 예산들 네. 보면 여러분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프롤로그였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산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관심 사항인 네, 이제 이 개혁 대상이 된 네, 사법부 예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겁나게 걸리겠는데 네. 아,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네, 되네요. 네, 그렇죠. 바꿔버릴게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예산 기득권과의 전쟁, 줄여서 예산 전쟁. 첫 번째 방송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두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예, 맞습니다.